이번에는 NGS의 활용 분야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2003년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되자마자 몇 가지 후속 프로젝트가 개시되었습니다. NGS를 개발하는 과제가 공모되었고요. 개인 간의 유전 번호를 카탈로깅하는 SMP, 햄맵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개시되었는데 그것은 Encyclopedia of DNA Elements, 소위 인코드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인간 게놈 30억 염기쌍을 해독하고 보니까 약 1% 정도만이 단백질을 코딩하는 엑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ESD 데이터가 충분히 모여 있었기에 메신저 RNA 유전자를 정확히 알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전체 게놈의 절반 정도는 사인, 라인, LTR 이런 반복, 리피트 서열인 것을 금방 알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무엇인지 모른다는 점이 인간 게놈을 해독한 이후에 남는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일부는 아주 오래된 반복 서열이라서 반복 서열들은 이제 돌연 변이를 쉽게 받는데요. 너무 많이 변형되다 보니까 반복 서열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반복 서열에서부터 너무 많이 변형이 돼서 반복 서열인지 알아낼 수가 없다. 그런 설도 있었고요. 아마도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거나 염색체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일 거다. 그런 추측들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요소가 있는지 유전자 이런 걸 확인하는 적절한 실험 기법이 없었다는 것이었죠. 2001년도에 생쥐의 게놈 서열을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해독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인간 게놈과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엑손 부위는 인간과 마우스 사이에 약 90% 정도의 상동성을 갖는 반면에 인트론 부위는 꽤 낮았습니다. 한 50% 정도밖에는 비슷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엑손이 아닌 부위에서도 75% 정도 되는 상동성을 보이는 부위가 유전자 주위에 곳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전사 게시, 트랜스크립션 스타트 사이트 주변에 프로모터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견되었고요. 그 부분이 이제 결과적으로 트랜스크립션 팩터 전사인자가 결합하는 부위라고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는 실험 기법들이 고안이 되었는데 이때 당시에 유행하던 2000년대 초반에 유행하던 마이크로어레이 칩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전사인자는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 전사인자가 DNA의 프로모터 부위에 결합을 하면 그 두 결합된 상태를 포름알데히드로 처리하면 단백질하고 이 DNA 사이에 공유 결합이 생겨서 잘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공유 결합을 이제 유도하고 그 다음에 그 DNA를 잘게 쪼갠 다음에 그 단백질에 대한 단백질 전사인자에 대한 항체로 침강 반응, 프리시피테이션을 시킵니다. 침전을 시키면 이제 전사인자에 물려 있는 결합되어 있는 DNA, 즉 프로모터 부위가 되겠죠. 그 DNA만 선택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이런 방법을 이제 크로마틴 이미노 프리시피테이션 칩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제 C는 대문자고 H는 크로마틴의 H는 소문자, 그 다음에 IP는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칩 이렇게 부르는데요. 앞에 칩은 하고 뒤에 칩하고 이제 대소문자가 좀 차이 나죠. 자, 이렇게 얻은 그 DNA 조각을 마이크로어레이 칩에다가 이제 하이브리다이션 시키는 거죠. 이 마이크로어레이 칩에는 이미 프로모터라고 예상되는 서열을 심어놓는 거죠. 그러면 어느 프로모터에 지금 우리가 그 항체를 만든 그 전사인자, 우리가 특정 전사인자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사용했다고 그러면 그 전사인자가
어느 유전자의 프로모터에 결합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방법을 이제 칩칩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하고 나고 보니까 이 전사인자 결합 부위는 인간과 생쥐 사이에 잘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칩칩 기술은 다른 마이크로웨이 기술과 마찬가지로 이미 알고 있는 부위만 조사가 가능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었고, NGS 기술의 대두로 칩식이라는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는 꼭 프로모터 부위일 필요가 없고 전사에 관계하는 어떤 단백질이든지 그 항체만 있으면 크로마틴 이뮤노 프레시피테이션을 하고 시퀀싱을 하여 그 결합 부위를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염색체는 8개의 히스톤 단백질을 실타래처럼 휘감고 있는 뉴클레오점 구조와 이들이 패킹된 크로마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스톤을 휘감고 있는 뉴클레오점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으면 전사인자 등이 접근하기 어려워서 발현이 되지 않고 띄엄띄엄 존재하면 열린 크로마틴 구조라고 하여 전사가 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이 노란 것이 8개의 히스톤이 모여 있는 것이고요. 그 주위를 이렇게 DNA가 실타래처럼 휘감고 있어서 이 하나를 뉴클레오점이라고 합니다. 뉴클레오점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헤테로크로마틴, 닫힌 형태라고 얘기하고요. 유전자 배런이 리프레스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뉴클레오점들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고 트랜스크립션 팩터와 RNA 폴리머레이즈들이 결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를 유크로마틴이라고 그러고 열린 크로마틴 형태라고 하면서 이때는 트랜스크립션이 액티베이션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는 아미노산 잔기들이 다양한 화학적 수식을 가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 따라 크로마틴이 열리느냐 닫히느냐가 결정됩니다. 히스톤의 특정 수식 부위의 특이적인 항체를 이용하면 그런 크로마틴 이뮤노프레시피테이션 칩식을 하게 되면 히스톤의 이런 모디피케이션 변화와 유전자 발현과의 상관관계를 추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DNA는 1차원적인 서열로만 인식되기 쉬운데 핵 안에는 3차원의 접힘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멀리 떨어진 인앤서와 같은 조절 부위 인자가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주는 것은 DNA 접힘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서열상에서 멀리 떨어진 두 부위가 공간상에서 가까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을 밝히는데도 칩식을 응용한 그런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코드 프로젝트는 위와 같은 실험 기법들의 개발을 촉진하였고 이러한 기법들을 동일한 세포주에 적용하여 얻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병행 분석함으로써 유전자 발현 조절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GS 활용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